창문에서 어떤 사람이 뚫고 나왔다는데 창문을 뚫고 나왔다는데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김기혁 아나운서. 네, 창문 넘어서 도망친 이 남성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? 그 사연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 네.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. 아하. 네, 갑자기 한 남성이 빠르게 뛰어옵니다. 오른쪽에서요. 네, 갑자기 우통을 벗고 있는데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넘어지려다가 다시 일어나서 뛰어갑니다. 네. 자, 이렇게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가는데 네. 자세히 보시면은 신발도 안 신고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그리고 왼쪽 손에는 저거 뭐 반짝이네 좀. 네, 반짝여요. 은색 팔찌 같은데 금은방에서 파는 것 같지 않죠? 네. 뭔가 좀 두꺼웠고 묵직해 보이는데. 그러네요. 네. 자, 과연 이 남성은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는 걸까요? 네. 아니 뭐 달리기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게 그 달리기 할 때 바통 같지는 않아 보이잖아요. 손정혜 변호사님.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체 지금? 자세히 보시면 한쪽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. 아, 수갑이에요? 수갑이 채워졌으면 두 손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풀어준 거죠. 하하. 이 남성 50대 남성인데 3층에서 뛰어내려서 경찰의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. 51세 이 남성 마약 투약을 했습니다. 마약 사범이에요? 경찰이 그 아파트 집에 이제 압수수색하는 장면이고 그 네. 수갑도 채워서 체포하는 찰나 이 남성이 같은 아파트 3층에 90대 노모 어머니가 사시는데 마약 사범이잖아요. 실형 살 게 분명하니 인사만 드리고 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. 근데 경찰이 생각해 보니까 90대시잖아요. 그럼 또 생전에 못 볼 수도 있고 하니 알겠다 같은 아파트니 그럼 3층의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가자라고 배려를 해준 거죠 사실은요. 바로 즉시 체포해서 경찰서에 넣어도 됩니다. 그래서 3층으로 데려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했는데 어머니 집이 3층이잖아요. 어머니 만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남성이 갑자기 창문으로 도주하는 장면이고요. 3층에서 아이고. 상의가 벗겨졌다라는 것은 갑자기 도주를 하니까 경찰들이 말리면서 상의를 잡았는데 벗겨진 거죠. 하하. 그래서- 날씨가 더워서 벗은 게 아니라 하하 저렇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저렇게 방충망까지 뚫고 부랴부랴 세상에 3층 높이면요. 공포감이 극에 달할 높이일 텐데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. 경찰이 뒤통수를 정말로 뭔가 편의를 좀 선의의 뜻으로 봐주려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수갑은 오른쪽은 풀어가지고 왼쪽만 채운 상태에 90세나 되는 노인한테 보여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? 김복주 예, 의원님은 예. 32년간 경찰 생활하시면서 많은 마약 사범 잡아보셨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선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요? 어떻습니까? 아니에요. 이건 실수한 겁니다. 아하. 이 사람은 우선 이 경찰이 1층에서 이 사람이 집이 1층이에요. 1층에서 이 사람을 검거하고 그 사람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. 네.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. 그 과정에서 끝나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3층에 어머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90세 노무라고 하니까 아마 이 경찰이 이런 거 그래 우리 수사 교본에도 나와 있거든요. 아하. 검거 과정에서 동정은 금물입니다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갑 채웠으니까 또 90 노모니까 내가 만약에 교도소로 가게 되면 오랫동안 살을 텐데 어머니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참 여기 경찰도 사람인지라 약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3층에 올라가서 노모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 이제 수갑을 채우고 있었으면 아마 이런 행동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어머니 눈앞에 또 수갑 차고 있는 모습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한쪽을 풀어줬던 걸로 보이는데 예, 제가 이 뛴 과정을 들었는데요. 바로 이 달려가가지고 침대를 도움닫기 위해서 침대를 탁 짚으면서 방충망 쪽으로 돌진해서 그냥 그대로 방충망을 뚫고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. 바로 저곳이에요 지금. 네네네. 네, 그러면 이제 저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저 위치를 본인은 잘 알고 있으니까 탈주 시도가 맞아요. 극단적인 선택도 아니고. 네.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네. 21번의 마약 전과가 있고. 예. 21범이에요? 마약 전과가? 네, 21번의 마약 전과가 있다고 하면은 네. 저 경우는 그 수갑을 보여주더라도 수갑을 채운 채 네. 채운 상태에서 잡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. 이 부분은 명백히 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. 혹시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. 당시 현장에 이 검거 때 출동했던 경찰이 1명, 2명도 아니고 3명이었대요.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생각 시청자분들 하실 거야. 그러면 그래 2명은 그 노모 집에 같이 간다 하더라도 1명은 혹시 모르게 1층에
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뭐 합리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. 경찰을 변명하거나 뭐 보호해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90대라고 하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하고 맞고 더구나 수갑까지 채워서 보여주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교본에 동정심 갖지 말라는 얘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애걸하고 이분도 50대고 언제 나올지 모르면 그 되는데 네. 문제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 어머니를 팔았고요. 맞아요. 아, 그러네요, 진짜. 마지막 모습이 수갑 차고 들어와서 경찰 있는데도 뛰어내리는 모습이었으니 효도는커녕 효도인 척하면서 최고의 불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경찰분도 교본에 나왔듯이 동정심은 나중에 좀 이분이 출소 후에 좀 도와주시거나 이러더라도 검거 과정에서는 하지 않으셨어야 될 거고요. 네. 지금 누군지도 알고 또 뭐 이렇게 됐으니까 곧 잡히겠죠? 잡혔나요 지금? 잡혔습니다. 잡혔습니다. 예. 잡혔는데 네네. 근데 저 상황에서는 경찰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. 그래서 주민분들의 불안감은 얼마나 컸을 거예요. 네.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 우리 집 다리에서 농목까지 다 여기서 다리 찍어는 완전 하네요 이렇게. 그래 눈다고 자야지 잘못 자야지. 이게 무슨 난리예요. 저 사람 잡으려고 이 아파트 주민분들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장롱까지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, 지금 김성균 네. 변호사님. 진짜 긴박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. 그 검거했던 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. 머릿속이 맞아요. 예, 백지가 돼가지고 예, 막 그렇게 찾아다니고 정말 긴박했었을 건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지인 집 근처에 잠복을 했다는 것과 보통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마약을 못 끊는다는 그것도 있지만 보통 마약은 혼자서 하지 않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좀 찾아봤겠죠. 그래서 다행히 네. 검거가 됐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. 네. 21범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?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. 조금 전에 시즌 20범 나갔잖아요.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어차피 팩트는 정확히 해드려야 되니까.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, 예. 혹시 경찰이 이거 징계 징계 먹습니다. 될 수 있어요? 어떻습니까? 이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고요. 징계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정도는 1층에서 대기해 주는 것도 그 맞는 방법인데 현장에 3명이 있었다면 2사람은 근처에 있더라도 1사람은 창 쪽 근처에 가 있는 게 맞아요. 항상 이 도주로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이 경우에 경찰관 1명이 창 쪽에 가서 서 있었다면 이 사람은 도주 시도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. 도주로가 없잖아요. 입구에는 경찰 2이 지키고 저쪽 창 쪽 출구에는 또 경찰 1명이 있고 그렇다면 네. 아예 시도를 안 했겠죠. 네.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. 네. 이거는 그 징계 사유가 되고 아마 징계가 아마 부여될 건데 저는 이 징계를 먹으면서 경찰 생활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경찰관이.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.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3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사망했으면 이건 네. 징계 정도가 아니에요.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, 경찰관이. 네. 예,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, 한편으로는. 네. 21범으로 하겠습니다. 21범. 어쨌든 네. 뭐 그냥 전과 하나 중요한 추가되는 거예요. 거예요.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건 저희가 좀 주의할게요. 20범이냐 21범이냐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도 팩트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. 자, 어쨌든 놓쳤다가 12시간 만에 잡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. 어쨌든 경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교훈 타산지적 삼아서 다음에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검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. 다행입니다.